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관전사입니다. 오늘은 성인간호 호흡기계에서 일반 간호와 관련된 어, 간호사 국가고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이미 제가 뭐 동영상도 올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일반 간호 강의에 대한 것도 올려드렸었잖아요. 예,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성인이에서 성인간호학 상류층이 되는 그날까지 예,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밀봉백 체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요거 아시죠? 우리가 여기 플루랄 캐비티, 늑막강, 흉막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게 폐잖아요. 그러니까 폐를 근데 여기 늑막강이라는 것은 요 두 가지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어야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을 거고 또 이쪽에 뭐예요? 흉벽을 싸고 있는 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 그거를 흉막강, 늑막강, 플루랄 캐비티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허파 쪽에 붙어 있는 거를 비세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여기는 장측, 여기 흉벽 쪽에 있는 거는 예, 파리에탈 벽측, 예, 흉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흉막과 플루랄 캐비티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소량의 윤활제가 있어요. 한 20에서 25mm 정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폐가 이렇게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수축할 때 이거를 좀 도와주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항상 우리 신체는 그렇죠. 부족하거나 넘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딱 그 정도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피가 차거나 공기가 차거나 아니면 고름이 차거나 이렇게 되면 이 부위가 넓어지겠죠. 넓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폐를 압박하겠죠. 그러면 폐의 재팽창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또 가스 교환에 문제가 생기겠죠. 숨도 못 쉬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는 빨리 여기 있는 걸 빼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럼 바깥에서 니드를 꼽아가지고 여기 카데타 인서션 해서 카데타 꼽아가지고 여기 있는 걸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는 주로 윗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공기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에 피 같은 거는 아래쪽 이렇게 꽂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삽입하는 것을 흉관삽입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여기는 또 음압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장치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예 뭐예요? 흉곽 밀봉 배액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뭐 병을 이렇게 세 개씩 달고 다니진 않지만 플루에박이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보틀에 다 이런 기능을 담아놨죠.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빼낸 일테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첫 번째 배액병이죠. 만약에 피가 고였다면 여기로 뚝뚝뚝 떨어지겠죠. 이게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요까지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기가 여기서 공기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어딘가로 가겠죠. 그죠? 이거는 여기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기흉 생기겠죠? 그러니까 원웨이 밸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 구멍. 그러니까 첫 번째 배액병에 여기 두 개의 어떤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요. 어디로요? 밀봉병으로요. 밀봉병으로 가는데 밀봉병의 관은 두 개예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가운데 거는 자, 첫 번째 거는 두 개 다 짧다. 두 번째 거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길은 거는 물속에 잠겨 있어요. 2에서 2.5cm 정도로. 이것은 이쪽으로 가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이 물하고 만나서 이제 기포를 만들게 될 거고 수증기가 돼서 요 짧은 구멍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스템. 흡인 조절병 여기 흡인기와 연결된 자 흡인 조절병은 뭐예요? 관이 세 개다. 짧은 거 두 개, 긴 거 하나. 근데 긴 거는 근데 여기는 외부랑 이렇게 공기 구멍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 이제 물이 대롱이 흡기 시에는 이렇게 딸려 올라가고요. 호기 시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돼야지 이 본래의 자기의 일, 역할, 다른 말로 하면 펑션, 기능이 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이렇게 내쉴 때 여기서 이제 물방울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죠? 기침을 할 때나 이럴 때 물방울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항시 외부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이제 뽀글뽀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백밀봉 흡인조절병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쪽으로 거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간호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게 제대로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가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잘 돼야 되겠다. 뭐냐면은 흉관의 본연의 역할, 본인의 일을, 본인이 아니죠. 본관의 일을 똑바로 하면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펑션이 안 되는 경우는 여기에 빠졌거나, 뭐, 여기가 뭐, 이렇게 꼬였거나, 아니면 여기 관이니까, 뭐, 피가 여기, 핏덩어리가 막았거나, 이러면 안 나오겠죠.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또 빵빵해지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때 우리 간호사 어떻게 할 거니? 라는 문제가 이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빠졌을 때는 빨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컴프레션 드레싱, 압박 드레싱을 하면서 이제 막아줘야죠. 바셀린 거즈 같은 걸로. 그리고 병이 깨지거나 그러면 빨리 이거 관을 캘리로 딱 집어야죠.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또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번 흉곽 수술 후에 밀봉 배액 체계가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간호중재가 필요한 상황은 이 다른 말로 뭐예요? 즉 급한 거 뭐냐 이런 거죠. 흉부 아래 위치에 있죠.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밀봉병 내에 파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환자 이송할 때도 배액관은 오픈해놔야 되겠죠. 밀봉병의 긴 관 끝은 물속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삽입 후 첫 24시간 동안 배액량이 뭐예요? 한 300 정도 된다.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나중에 60에서 100 정도로 줄이면 리무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답은 뭐가 되겠어요? 2번이 되겠죠. 파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밀봉병 내에 어떤 파동이 물의 이동도 있어야 되고 여기 기포도 일어나야 되고 물방울도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디가 막혔거나 아니면 아예 이것이 다 나았거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호흡곤란. 흉관 배액 중에 호흡곤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건 결국 뭐가 기능이 잘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건 뭐냐. 뭐라 그랬죠? 이거는 뭐 읽어볼 필요도 없겠어요. 그죠? 이게 배액관이 빠졌는지 뭐 꼬였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흉관의 어떤 개방성 이거는 이렇게 딱 잘 개방성이라는 건 잘 흘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게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흉관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거니? 라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FiO2에 관한 문제인데요. FiO2는 보통 공기 중에 어떤 산소의 흐름을 말하는데 21%라고 보죠, 보통. 그리고 산소 1리터 줄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4%씩 증가하죠, FiO2가요. 그죠? 그러면 5리터면 5 곱하기 4, 20이니까 예, 4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22%라고 돼 있지만 20이라고 생각하고 20 플러스 산소 리터 곱하기 4, 5 곱하기 4 하면 뭐죠? 20이잖아요. 그래서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FiO2 계산하는 게 뭐 국시에 나진 않겠지만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흉관을 제거하는 동안 늑막강으로 여기 흉막강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 뭐죠? 여기서는 요거 혹의 끝에 숨을 참은 상태에서 예, 제거를 해라.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들이셨다가 충분히 내쉰 상태에서 예, 제거를 하시면 예, 공기가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 이거는 pulsed lip breath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pulsed lip breathing에는 어떻게 합니까?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천천히요. 1대2의 비율이죠. 자, 코로 들이쉽니다. 자, 입으로 입술 오므리고 예, 내쉽니다. 천천히.
자, 이거는 코로 들이마시면서 피 양압을 걸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호기말 양압호흡은 뭐냐면은 폐포가 허탈이 되는 걸 예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방지해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장기량을 또 뭐예요?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많이 내보내니까요. 장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핍에 어떤 효과를 주면서 목적은 뭡니까? 기도의 허탈 방지입니다. 기도의 허탈 방지. 요거 펄스 슬립 브리싱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펄스 슬립 브리싱. 자, 호기말 양압호흡. 호기말 양압을 걸어서 허탈을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CO2 배출을 잘 하게 해주고 장기량을 감소시켜주는 방법이 뭐다? 펄스 슬립 브리싱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DI 약물 투여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왜 천식이나 아니면 뭐 COPD 환자들 우리 약 쓸 수 있잖아요. 인할러, 흡입제 쓸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들이마시고 바로 숨을 내쉬지 않죠. 예, 참아요. 10초간. 그 다음에 씻고 계량 흡입기를 이렇게 멀리서 하면은 다른 데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2에서 2.5cm 정도 떨어지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문제가 이제 재교육이 필요한 반응은 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 뭐예요? 틀린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잘대로 흔들죠. 우리가. 그리고 분사하기 전 4초 동안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예, 약물을 누르도록 우리가 교육을 보통 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약물에 관한 것도 뭐 가끔 국시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수치 나오는 것들 10초간 참는다, 15cm가 아니고 2에서 2.5cm다, 뭐 4초 동안 들이마시고 한다. 이런 숫자와 관련된 것은 분명하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체이백 환자의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나왔어요. 예, 체이백은 예, 식후에 실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기관지 수축제를 투여하고 실시하면 효과적일까요? 노노. 그 다음에 병리적 골절이 의심될 때 타지는 조심스럽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호흡곤란? 수분 공급? 안 맞죠? 이거는 이제 가래잖아요. 수분 공급은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정확한 자세가 잡히면 30분 이상 심호흡을 해서 그 자세를 유지할까요? 어떤 걸까요? 자, 체이백은 뭐예요? 중력을 이용해서 분비물을 배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전 1시간 전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고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래를 묽게 하기 위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죠. 그리고 이거는 10에서 15분 정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인간호학에서는 이 수치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러면 뭐예요? 요거 같다. 그죠? 자, 병리적 골절은 특별히 외상의 흔적이 없이 프랙처가 오는 것이 병리적 골절이잖아요. 이때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체이백 하면은 뭐 타진도 해야 되고 뭐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진동요법이나 타진 뭐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니라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밀봉배액병에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뭐예요? 완전히 재팽창돼서 더 이상 나올 게 없거나 그래도 호기 때는 좀 나오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어쨌든 그렇거나 막혔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배액관이 막혀서 다른 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배액관이 막혀서 이런 것도 펑션에 관한 문제잖아요. 펑션. 그러니까 성인간호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질환도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범위에서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염증이 생겼을 때 또 문제가 생기고 혹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고 이렇죠. 그리고 모든 것들 우리 몸에 꼽는 모든 관들은 그 본연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잘하도록 우리가 수시로 관찰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 그들의 역할, 그 줄들의 역할은 잘 배액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액되지 않는다면 펑션, 그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게 하는 게 간호사의 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변줄도 마찬가지,
L튜브도 마찬가지, 뭐 전부 다 뭐 EVD 카테터도 마찬가지, 모두 다 우리 몸에 꼽은 모든 관은 기능이 잘 돼야 되고, 그 기능은 뭐냐? 배액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밀봉 흉곽 배액을 하고 있는 능망이 갑자기 숨이 차다고 호소한다. 호흡 곤란, 뭐 같은 말이에요. 간호사가 가장 먼저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이런 거랑 같은 말이죠. 바이탈 사인 한다. 의사에게 노티한다. 기침과 심호흡을 인커리지 한다. 산소를 공급한다. 체스 튜브와 배액병의 상태를 관찰한다. 뭐겠어요? 뭐 다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관이 꼬였는지 빠졌는지, 그 다음에 배액병에 공기가 올라가는지 물은 올라가는지, 공기 방울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 관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개념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흉곽배액을 적용하는 환자의 튜브가 혈궤, 블러드 클롯, 핏덩어리로 막혔다. 적절한 간호 중재는 켈리로 막아줘요? 아니죠. 튜브를 짜줄까요? 새로 바꿔줄까요? 아예? 압력을 높여줄까요? 멸균 주사기로 그냥 구멍을 내버릴까요? 자, 뭐죠? 밀킹한다, 짜준다라 그러는데, 요새는 짠다기보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 뭐 쭉쭉 이렇게 했잖아요, 간을. 근데 짜준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막힌 걸 풀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흉곽 배액관을 제거하는, 이제 리무브 해야 될 거예요. 언제 뺄 거냐라는 것과 그것에 해당하지 않아서 계속 킵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 계속 폐수, 그 흉곽 내에 문제가 있을 경우겠죠. 그죠? 그럼 삼칠물이 없을 때 끼고 있을 필요 없겠죠? 배액량이 여기도 꽤 뭐 좋아졌어요. 그죠? 폐가 완전히 체스 찍었더니 팽창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파동이 멈추었어요. 자,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경우는 여러분 이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답이 4번인데, 환자가 기침과 심호흡을 잘할 때는 제거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쨌든 뭐 인서션 됐을 때 기침과 심호흡 같은 건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거하는 조건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제거하는 조건을 충분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칠물이 없을 때, 물파동이 멈췄을 때, 그 아웃풋이 줄어들었을 때, 체스 찍었더니 폐가 다 팽창되었을 때, 요때 리무브 한다라는 거죠. 기침과 심호흡은 리무브하는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거한 후의 조치. 그러니까 제거하면 이거 착 빼버리면 빨리 구멍 막아줘야죠. 그래서 뭐예요? 폐쇄 드레싱이요. 바셀린 꺼즈를 덮은 후에 폐쇄 드레싱을 적용한다.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셀린 꺼즈예요. 그냥 포바이포 꺼즈나 이런 거 아닙니다. 자, 폐쇄 드레싱 기억하시고 바셀린 꺼즈.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통 방어, 그리고 빨리 리무버하고 빨리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리무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 이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간호에 있는 거 좀 문제를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념을 알았다면은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문제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문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기 바래요.